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하고 3월 중순쯤 선고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여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좀 대놓고 대선을 얘기하는 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조기 대선 상황이 온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에 댓글로 밝힌 내용인데요.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 대선 때는 그렇습니다. 직을 유지하다가 이제 경선까지는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으로서는 예. 사실상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마지막 기회로 이걸 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번이 마지막. 그렇다면은 이게 뭐 지금 뭐 또 뭐 이번에 대권 도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또 내년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뭐 사실상 이 강력 단체장들이 뭐 니도 나도 뭐 갈 것 없이 뭐 이번 예.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 다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론되는 분들 중에 많네요. 자신의 네. 체급을 높이면서 사실상 내년 6월 1일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시 자신이 뭐 강력 단체장으로서 뭐 재선의 3선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가져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이제 절체절명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대선 도전의 기회를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나 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임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좀 전장에 임하는 그런 뭐 장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벌써 두 번의 도전이 있었고 네. 한 번은 후보로 뛰었는데 당선이 안 된 거고 지난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밀려서 경선에서 탈락을 한 건데 네. 지금 말씀은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이제 사활을 걸었다 이런 식의 네. 말씀 주셨어요. 뭐 홍 시장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뭐 오세훈 이런 분들도 움직이고 계시고 네. 내일은 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책을 내잖아요. 네. 오늘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가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예. 원래 제가 예상을 했던 것도 변론 종결 이후에는 네. 양상이 좀 달라질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재판관들의 고독한 결단만 남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고가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60일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지지층에 영합하는 쪽으로 하느라고 많이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60일 딱 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을 때 갑자기 급변심을 해서 왼쪽으로 급격히 틀는 게 뭐 이론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변침을 매일 몇 도씩이라도 해야지 이 정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뭐 그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되고 네. 뭐 지금 유승민 뭐 전 의원 같은 분은 빈집털이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자기 피워놓고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 있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들어와 있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이제 국힘은 지금까지는 이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그 지지율이 나오는 소스가 원천이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호응해서 네. 지지율을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올리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뭐 냉정한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대선에서 이길 방안은 뭐냐? 뭐 그쪽으로 급격하게 생각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 우클릭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행보 자체를 이걸 지금 뭐 언제부터 당신이 뭐 이렇게 중도 보수를 생각하고 걱정했냐? 예.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이런 뭐 음주운전 사고 내는 방식이랑 뭐가 음주운전 다르냐? 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예. 상당히 고도의 그러니까 대선 지금 정치 행위가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참 좀 대단히 놀란 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를 만들고 이재명 또 저렇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해준 그런 오선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정치인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양반은 상당히 온건 합리적인 민주당 내에서는 예. 그런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입에서 대연정을 이야기 꺼내더라고. 그러니까 13 비상계엄 당시로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이면은 다 우리가 하나로 정치적으로 규합하자. 즉 대위원장은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장관이든 뭐 총리든 누구든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다시 정권을 잡자는 그 의지를 피력한 건데 네. 그럼 대위원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선식이나 되는 그런 정성호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뱉겠냐 이거예요. 충분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고. 사전에 이걸 공유하고 상의한 그런 결과물을 정성호 의원 스피커로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합리적인데 이재명 대표랑 상의했는데 주변에 또 정말 이제 강성 찐명들이 반대하면 예. 또 무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사실상 고도의 대선 정치 행위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가 하면 이 상속세나 또 뭐 기업 감세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이게 보수의 핵심 어제예요. 이 보수의 핵심 어제를 중도 보수 영역으로 자기의 지향점도 넓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던 그런 상속세 문제도 자기가 뭐 네. 18억까지는 이게 세금 부담 없이 그냥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예. 이게 4050만 노린 거 아니에요. 네. 2030을 내다보는 그런 한마디로 고도의 대선 정치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수파가 이제 위기로부터 이제 결집이 된 거거든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위기가 오는 정당이 먼저 결집하게 돼 있어요. 네. 조기 결집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다 해서 좀 상당히 이 페이스가 지금 맞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고 국민들은 수용의 임계점이 넘으면은 일정 부분 배척을 해버려요.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한 또 열흘 보름간 이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힘을 진짜 이제 놔두고 나는 정말 국민의 놓아줘야 된다. 그렇죠. 예. 포켓 정당 이미지가 말 각인돼 버리면은 네. 대선에서 불행해져 버려요. 말조기 대선에 어버리면 네. 또 더 이상의 또 최악은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의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후보가 선출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막호 옥중 정치의 입김에 의해서 선출됐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는 아주 안 좋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히 헌재 결정에 그런 불복 목소리가 이어진다든지 부정선거로 가지고 이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은 조기 대선 그 상당히 분위기가 오면은 안 좋은 중도 무당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참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 끝에 담아내는 그 내용들이 네. 앞으로 조기 대선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우리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대통령 메시지에 지금 마음을 많이 졸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마음 예. 많이 졸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중도 보수론도 얘기를 했고 우클릭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비판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보면 뭐 정책적으로 우클릭 뭐 실제 실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비명계를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박용진 의원 만나서는 사과도 했다 그러고 어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만찬까지 함께를 했는데 일단 만나고 난 분들은 멘트가 좀 누그러진 듯한 멘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효과를 뭐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만나고 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또 박차고 나왔다라고 바로 그럴 할 수도 수는 없지 없으니까.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같은 진영에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포용해라. 예. 예, 뭐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개헌해야 된다. 네. 는 걸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뭐 종전 입장을 좀 계속했었죠.
어쨌거나 지금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뭐 이 정말 만나가지고 1시간 밥 먹고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거 다 풀고 으쌰으쌰 손잡고 화학적 결합하겠다. 그거는 만나자는 사람도 알았다는 사람도 기대 안 합니다. 보여주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중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네. 일단 뜰 안부터 자기 집안부터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명 행사 한 분들이 아니 그분들은 출마도 못했어요. 경선에서 다 날아갔기 때문에. 네. 경선에서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지역에서 어떻게 뭐 활동할 기반도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4년 동안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울타리안을 튼튼하게 방비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독거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당 내에서 그래도 내가 대권 주자급이야. 예. 라는 걸 공인받고 또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에 뭐 당내 여론이 좀 들썩거릴 때 뭐 대타로 나갈 수 있는 번호표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자리에 나갔을 거고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가 당선 무효로 나오더라도 예.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가는 거다. 알았지?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 중심으로 가는 거다. 종청님께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도리하러 만나는 뭐 거네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도 공교롭게 3월 중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나오더라도 나는 최종심이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 네. 너무 그거 가지고 당내 혼란, 그 후보 자격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하고 함께한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만나고 나니까 벌써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감 이야기가 기사가 쫙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 네. 두 분 만나면서는 없었다 그러지만 네. 정치인들은 만나고 나면은 뉘앙스 내지는 반드시 그 의미가 내포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네. 제대로 된 사과였다. 진정성이 아니고 절박함이 느껴져요. 절박함.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 쭉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저 단둘이가 일정 부분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이 프로젝트 플랜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쉬웠던 거는 네.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자기는 그렇게 뭐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수많은 비명 객사 행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거를 이끌어냈어야죠. 당연하죠. 그게 지금 빠진 상태고 본인만 하고 끝날 게 지금 아니고 예. 비명 행사 예. 중에 당 내에서 하신 분도 있지만은 네. 일치감치 그냥 다 이렇게 정리되셨으니까. 앞에 계신 저런 분들도 아니 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건 이재명 안 된다 해서 대표 나왔던 여기 그러면은- 비명 행사는 아니고 그냥 아니, 떠나신 분. 떠나신 분이지만은 네. 저분들한테도 사과를 해야죠. 아이고 기대도 네. 안 합니다. 뭐 제가 드린 거 한 네. 말씀 제가 예. 조금만 더 저희 이제 붙이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결초 보온한다. 결초 보훈한다. 지난 총선에서 자기를 네. 도와준 그 변호사 조력들 다 공천 줘가지고 한 자리 했잖아요. 예. 심지어 이번 공수처 당신네들 이번에 큰 역할을 했으니까 공수처 조직 지금보다 배 이상 임기 뭐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벌써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대표예요. 이걸 네. 국민의힘이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